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에 이제 2개 1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또 30일 검찰이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자,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검찰의 치졸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검사 탄핵 청문회 법 왜곡죄 입법 추진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제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관련 녹취 파일을 올리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녹취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지만 이 김 씨가 지난 2월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 또 이 대표가 녹취에서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한 부분 등 또 불리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후한무치한 행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본 녹취를 올린 건 좀 이례적인데 수정욱 변호사, 왜 이거를 원본 녹취를 올렸을까요? 뭐 지금 이제 여론조인데요. 원래 그 박균택 TV에 가면요, 예. 2달 전부터 30분 전체 분량의 녹취까지 올라와 있었죠. 예, 글까지 돼 있었고, 예. 듣기도 좋고 그게 제일 정확해요. 굳이 올릴 필요 없어요. 그 한 2만 명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2번 보고 왔거든요. 예.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이 KBS하고 이제 김병란 씨가 뭐 이런 게 예. 없어가지고 김진성 씨는 말하는 게 없어요. 전부 예예. 이재명 대표가 장황하게 그때 상황을 본인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요. 예. 그러면서 군데군데 기억을 되살려봐라.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걸 12번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우리 당연히 부탁할 때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한두 번 할 수 있죠. 예. 왜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할까요? 저는 한 120번 했으면 그러면 이게 진짜 무죄입니까? 한 1200번 당신 거짓말하면 돼 1200번 하면 무죄입니까? 내가 1200번 했으니? 그게 더 많이 한 게 계속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진성 씨는 그때 시장실에 없었어요. 선거 준비에 나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텔레그램으로 몰래 변론용지를 보내주면서 자꾸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김진성 씨는 예예예밖에 없는데 대화가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죠. 김진성 씨는 백현동에 그 김인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선거법에도 치명타일 거야. 인섭 경찰이냐? 김인섭 형님이라 그래. 2006년부터 연락도 안 된다더니 그러면서 뭐 김인섭이가 재판 조익을 쭉 보고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백종선 비서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지상 실장 이야기 나오거든요. 저는 다 올리나 한번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오히려 백현동에도 치명타일 거고 그 내용을 보면 법조인들 중에요. 제가 솔직히 민주당 법조인들도 대기실에서 이야기하면요. 다 이게 유죄를 합니다. 무죄라는 변호사 한 명 못 봤습니다. 이거 올려봐도 안 됩니다. 저 김진욱 대변인,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오히려 이거 그 통화 녹취를 길게 다 올려가지고 백현동 사건까지 오히려 손해보게 생겼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이 검찰이 기소할 때 이 파일을 편집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했죠. 그거를 이제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30분의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통화가 4번 정도 이루어지죠. 그 과정들 속에서 보면 앞뒤 맥락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후 변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법조인이에요. 법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얼마나 많은 큰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요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난번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유리한 거는 굉장히 확대해서 부각시키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건 감추거나
왜곡하고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진을 8명이 찍은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3사람만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기소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다 그거를 사실이다라고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되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얘기해주면 되지라는 표현을 본인은 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면 전체 앞뒤 맥락까지 다 같이 판단을 해보면 이건 무죄 취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본인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댓글에 보면 같은 내용의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 자, 거짓말은 진실 앞에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심는 거지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장 그때 기각했던 판사조차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지 않았나? 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처럼 모든 걸 털어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있을까? 진짜 궁금하다. 검찰개혁 꼭 필요하고 민주당이 이제는 반격해야 할 시간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김진호 의원 말씀 중에 하나만 네. 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 빈말로 존경하는 게 진짜 제가 네. 존경하는 분 두 가지만 제가 네. 네. 바로 잡아야 될 게 좀 전에 들은 대로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은 대로 해달라는 거는 위정이 아니죠. 근데 안 들은데 들었다고 하지 뭐 이건 위정이잖아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사진을요. 그 3명을 잡고 이게 뭐 조작이나 이런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8명 사진 중에 클로즈업 3명을 이렇게 좀 보라고 클로즈업 시킨 거고 8명 사진이 이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이 2,400장 있잖아요. 이걸 다 안 냈다고 지금 이게 편파적으로 조작했다거든요. 그러면 2,400장 어떻게 다 냅니까? 중요한 증거 내면 나머지 증거 필요하면 변호사는 허수아비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카메라 다 들고 갔잖아, 성남시. 자기들이 내만 되잖아, 사진. 2,400장 다 안 냈다는 거예요. 이 녹취를 법정에서 다 틀었습니다. 법정에서 틀었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겠죠. 근데 다만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했었던 단식 농성 중에 이걸 영장실질심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다른 지점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이미 사법부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 녹취록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이 말투와 억양,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 본래의 것과 너무 천치차별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형수랑 통화하면서 고압적으로 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한테 굉장히 애걸복걸하듯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 이것을 좀 위증을 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말투를 들어보면은 계속 이분은 내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는 것을 사실상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자신이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이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재판부 작년 판결이 있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뭐 법조인이라서 뭐 그 조사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4범이에요. 전과 4범이고 본인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태를 벌여왔습니까? 틈만 나면 불출석하고 틈만 나면 재판 지연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을 사실상 종용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갖고 당이 돕겠다. 사법 방해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 유린하는 행태가 법조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였던 행보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더 괘씸죄를 적용해갖고 이 위증교사는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 지금 선거법, 위증교사,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가 씌워진 게 모두 7개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 이른바 뭐 검찰 표현으로 입고한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떨어졌던 최저치 뭐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됩니까? 저는 임기 초반에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날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그리고 종편들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른바 마녀사냥을 한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태도예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요. 김건희 여사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담당 실무국장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면서 이 조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웅변하고 있어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로 토스했고 검찰이 수심위까지 열었지만 한쪽은 기소, 한쪽은 불기소 이런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 못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내놨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법치주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헌법 11조가 규정한 사회적 특권 계급이 없다고 했지만 사회적 특권 계급을 김건희 여사가 웅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는 한 그분은 사법 무풍지대예요. 그 어떤 법적인 문제도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장 기자님의 이제 악마화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주 저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윤 정권이 악마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런데 또 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탄핵 빌드업을 위해서 또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약간 좀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궁금한데요. 중형이 만약 선고가 된다면 물론 이제 이게 1심이지만은 김진욱 대변인 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 이런 움직임을 제가 듣거나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발언 때문에 네, 그 발언 때문에 플랜 B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1심 선고가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온다고 설령 하더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당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다 할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마음의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조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당의 이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히려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또 이 대통령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는데 자신이거나 자신의 가족을 방탄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권의 위기설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먼저 더 급한 부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조 부대변인도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남용하는 건 이재명 대표죠.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다수 권력을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약간 반론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박수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합니까? 아닙니다. 사법 정의,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그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 받으려고 적폐청산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첫눈 내리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무너질 겁니다. 이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영광 군수를 빼앗기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최소한 유죄를 받게 되면은 이 이재명 체제 존속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조금만 보탤게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공격하면 바로 김건희로 대응. 김 여사가 여당의 아킬레스건이구만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범죄자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한 1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대통령 지지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여론이 65%입니다. 그것도 전국 지표조사인 NBS 조사로 확인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에 골몰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